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친의 이해 시간에서 비겁은 나와 오행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력을 펼쳐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 바로 비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간이 임, 개라면 비겁은 오행으로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일간이라도 임일간과 개일간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모든 것에 음양이 있듯이 같은 오행이더라도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수일간이라면 음적인 수가 있고 양적인 수가 있는 것인데 임일간이라고 한다면 양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비견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은 글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겁재는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른 글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견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다. 겁재는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르다.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반대로도 보자면 이런 경우에도 비견겁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비견이면 좋고 겁재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게 지금도 궁금하시다면 육친의 이해부터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비견겁재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부터 알아볼까요?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되니까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 가족관계에서 누가 비겁이 될까요? 가족 중에서는 부모님이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가 모두 비겁이 되는 것이죠. 뭐 또 어디에서는 비견이면 친형제고 겁재면 배다른 형제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사주거나 주변 사람들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맞을지.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사회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학교, 대학교, 커서는 직장이나 기업, 이런 사회가 될 것인데요. 비겁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호행이죠. 그러니까 비겁은 수평적인 존재나 경쟁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동료라든지 동업자, 경쟁자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비견의 작용은 무엇일까요? 비견이 있다는 것은 나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니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간과 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텐데요. 천간의 비견과 지지의 비견은 무슨 차이일까요?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현실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비견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이러니까 사주가 진짜 공부할 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퀴즈! 천간의 비견과 지지의 비견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주도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지의 비견입니다. 여기 천간 네 글자, 지지 네 글자가 바로 사주 팔자죠. 그리고 나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팔자의 비견은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이미 있으니까 지지에 비견이 있어야 내 생각을 그대로 실려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지지의 비견을 특히 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견이 있다는 것은 주체성이나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추진력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나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니까 협동력, 분배심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하다 보면 내 몫만큼은 가지겠다는 주장이 강할 수 있겠죠. 또 너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고집이 세고 간섭을 싫어하겠죠. 사주에 비견이 있다는 것은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자기 본의적이라거나 자기만의 스타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비견을 보게 되면 다 또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쓴다면 나처럼 아껴주고 말도 착하게 해주는 비견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경우라면 내 방식대로 너도 해. 나처럼 해. 왜 나처럼 안 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좀 막 하더라도 어쨌든 나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챙겨주는 츤데레 스타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겁재의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겁재도 물론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견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에 번외편으로 잠깐 다뤘었는데요. 나의 입장에서 비견은 음양이 같고 겁재는 음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음양을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하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번 붙여본다면 비견보다 겁재가 확 끌어당기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아니 안 붙는 것보다 잘 붙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안 좋게 봤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붙는다는 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자석처럼 자동으로 이게 딱 붙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자석처럼 문해가 아니에요. 이 다 의지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도 싸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붙으려면 감정이든지 힘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하여튼 뭔가의 소모가 필요한 것이에요. 겁재를 보니까 내가 쟤랑 진짜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까이 가면 겁재가 좋아할까요? 먹을 거라도 사두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게라도 해주든지 잘 놀아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겁재도 나랑 가까워지려면 걔도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붙는 것이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겁은 형제나 자매, 친구, 동료나 동업자, 경쟁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은 서로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 서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돕든지 경쟁하든지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겁재랑 일을 할 때, 그리고 비견이랑 일을 할 때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비견이랑은 적당히 벌거나 나눈다고 본다면은 이 찰싹 붙으려고 하는 이 겁재는 잘 맞으면 크게 벌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맞으면 날린다거나 아니면 서로 뺐다 보니까 이 파이가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덜 붙는다거나 더 붙는 것의 차이는 일종의 조건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에 비해 겁제하고 친해진다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비견에 비해서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힘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뺏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겁재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겁재랑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겁재가 있으니까 내 돈을 뺏어가. 겁재 나빠. 폭력적인 놈이야. 내 여자 뺏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보면 비견처럼 일정하고 적당한 힘을 쓰면 유지되는 그런 관계와 겁재처럼 좀 많이 힘을 써야 되고 좀 갑작스럽게 훅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폭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나 관계, 그 둘 중에서 길흉을 나눌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이런 관계나 이런 속성, 이런 조건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겁재도 천간과 지지가 다르겠죠? 천간에 겁재가 있다면 협동할 때는 확 협동을 하고 뺏으려면 그만 확 뺏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은 이 지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현실로 잘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운을 만났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갑자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를 볼까요? 지지에 겁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겁재는 현실적인 환경이고 내가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의 겁재는 실제로 협동할 때는 확 협동하고 뺏으려면 그만 확 뺏는 능력이 되겠죠. 마무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때 무턱대고 친구 좋아하겠네 이러면 틀릴 수 있습니다. 비겁이 없어도 사람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비겁이 있어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은 영업 비밀이 되겠죠. 이것으로 비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